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309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언론인가 언난인가. 원조 받던 최빈국서, 원조주는 선진국이. 잘라 팔던 가발에서 반도체와 차와 배로 의하여 언론만은 뒷걸음질 똥통인가. 요즘 우리나라 언론이나 언론기관을 보면 참 답답하죠. 말로서 세상을 논하는지, 말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돈이 오가는 속에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짜집기 편집을 하고 또 그것을 아야 소리도 못하게 6개월간 묵혀놨다가 대선 3일 전에 방송을 하고,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지금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하던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인가, 아니면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후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이 대한민국 2022년, 2023년에 벌어졌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했다는 산업화와 민주화, 자유민주주의가 다 신기루였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945년 우리가 광복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친일파들, 반민족 행위자들을 철저하게 단죄를 하지 못하고 또 일제시대를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오는 바람에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 반일로 참 시끄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부 독재, 특히 신군부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했는 행태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특히 방송사들, MBC는 그 당시에 국영방송인 KBS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정말 혼을 담아 아부방송을 했죠. 심지어 KBS와 아부방송 끝에 이겨서 그 당시 사장이었던 이모 씨는 문공부 장관으로 영전까지 했다고 그때 크게 뉴스에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던 방송사들이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었으니 슬그머니 양심 세력으로 변장을 했죠. 국민들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신군부 독재 시절에 행했던 그 치욕스러운 그런 나팔수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사과나 또 처절한 반성, 또 아부방송의 선봉장에 썼던 사람들의 퇴출, 이런 게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변신을 했습니다. 80학번 학생이었던 저는 그 당시 학생들이 제일 바랐던 게 저 MBC가 폭파되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였는데, 그때 처절한 사과와 반성, 그 시절에 대한 그런 단죄나 정리가 있었다면 지금쯤은 우리나라에도 누구한테나 신뢰받는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것도 생겼을지 모르죠. 하지만 군부 독재 시절에 딸랑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면서 자기들도 치욕스러웠던 과거는 덮고 싶은가, 그때와 반대되는 개념, 이념, 진영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거의 특정 이념에 매몰되다시피 한 거죠. 저는 언론의 기본은 공정과 균형 감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념 갈등으로 그 참혹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빨갱이라서 죽이고 반동분자라서 죽이고, 또다시 그런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언론기관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최초의 국가이고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게 된 최초의 나라라는 우리가 왜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그런 모두한테 신뢰를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방송은 왜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지금 언론기관, 특히 방송사들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나, 제가 MBC, KBS, JTBC, SBS까지 공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최근에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론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그게 참 언론의 모습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성, 입에서 나는 소리. 3위, 짜증나는 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난 클릭만 했다. 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자금 그 불법 송금에 문제가 되니까 부지사가 다 알아서 하고 자기는 클릭만 했다.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국민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고 싶은 걸까요? 짜증나서 언급은 그만하겠습니다. 2위 나온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소리. 최범 문화평론가이자 문화자유행동인가 대표라네요. 이런 말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조선시대 사람인 세종 이순신을 그대로 두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우파가 아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저는 좌빨도 싫지만 숫골도 싫습니다. 이 사람 말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숫골 나부랭이가 함부로 반말하듯이 툭툭 던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정말 주둥이를 꿰매고 싶네요. 공화국 생기고 난 뒤에 인물을 동상을 올려야 된다고요? 달나라에 살다가 뚝 떨어졌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그 광화문 광장을 다 없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수국 꼴통이 정말 사회를 지탱하는 한축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을 정말 자괴감이 들게 합니다. 그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딴 사람들은 그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동조하는 겁니까? 별 2위 나온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1위 감동이 밀려오는 소리. 이종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님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인생은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다.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손에 가득 채워서 다시 사회의 모든 것을 환원하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분은 모두 합쳐서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금액을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나깨나 세금 덜 낼 걱정, 상속세 덜 내고 자식에게 물려줄 걱정, 아기같이 돈 벌 욕심,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는 정말 경이로운 존재이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구성 3위 이재명, 2위 최범, 1위 이종환 이상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